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마곡 9단지 현장 답사편에서는 마곡역과 송정역, 송정초등학교, 그리고 강서 농수산물시장과 서남물재생센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진행되는 특별 공급과 일주일 후 이어지는 일반 공급 청약에 앞서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마곡 9단지 청약정 마지막 점검 2탄은 마곡 9단지 개요와 입지, 평면, 가격,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마곡 9단지는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지구 9블럭에 들어섭니다.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 19개 동으로 조성되고요. 일반 분양,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총 1529세대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은 전용면적 5구8사로 구성된 962세대입니다. 이번엔 마곡 9단지가 들어서는 마곡 도시개발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강서구 마곡 가양동 1원 약 110만 평을 마곡 지구로 지정해 주거, 상업, 업무, 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 중 주거단지는 약 32만 평에 달하는데요. 분양주택 5,911호, 임대주택 5,910호 등 총 1만 1,821호가 들어서게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SH가 마곡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양 물량인 10-2단지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인가를 받으면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고 2023년에는 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0-2단지는 577세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9단지가 사실상 마곡지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대규모 분양단지입니다. 이번 9단지에 이어 10-2단지까지 공급이 마무리되면 마곡지구는 지난 2007년 신도시 부지로 선정된 지 15년 만에 16개 단지 총 1만 1,821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곡 9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 나루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곡역과 송정역은 지난 현장 답사편에서 직접 걸어서 얼마가 걸리는지 시간을 재봤는데요. 마곡역은 6분, 송정역은 11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마곡 9단지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동별로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왕복 8차선 도로인 공항대로가 지나가고요. 남쪽으로는 남부순환로, 북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 동서남북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부광역철도입니다. 서부광역철도는 부천 원종에서 강서구를 거쳐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고요. 화곡역, 강서 부천역, 가양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북횡단선입니다. 광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를 잇는 경정철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내년에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드컵대교 개통입니다. 가양대교와 성상대교 중간에 놓이는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게 되는데요. 현재 약 80%의 공전율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올 연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편의시설입니다.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NC백화점, 홈플러스 강서점, 이마트 신월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종합병원으로는 이대 서울병원, 우리들병원, 부민병원, 미즈 메디병원, 메디힐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곳은 단지 북쪽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와 남쪽에 있는 강서 농수산물시장입니다. 이 두 시설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직접 확인하러 갔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시청자 중 한 분이 겨울이라 냄새가 안 나죠? 여름에는 조금 나요. 그 근처에 살아봐서 알아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관할 관서인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종종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시기도 댓글처럼 주로 6월부터 10월 사이 여름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다지 악취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여름철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곡 9단지 주변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곡지구에서 배정받는 학교는 공항초, 송정초, 공진초, 공항중, 마곡중이 있고요. 올해 한희중이 개교할 예정입니다. 마곡지구에서 단지별로 배정되는 초등학교를 알아보면 1단지부터 4단지는 송하초,
5, 6, 7단지는 공항초, 14, 15단지는 공진초에 주로 배정됩니다. 중학교는 추첨이고요. 그런데 현재 마곡지구 내 초등학교들이 학급당 과밀 양상을 보이면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곡 9단지는 강서 세무서 건너편에 있는 공항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데요. 입주와 함께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고 학교 정원이 넘치면 그보다 먼 송정초등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자료를 찾다 보니 작년 10월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에서 2020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마곡 9단지는 배정이 공항초와 송정초 두 군데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 표와 그림은 교육지원청에서 만든 통합구역 설정안입니다. 표와 그림으로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변경 전 마곡 9단지는 공항초 통합구역이었는데요. 변경 후를 보면 공항초와 송정초 반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단지 가운데를 지나는 보행로를 기준으로 오른쪽 901동부터 907동은 공항초로 왼쪽 908동부터 919동은 송정초로 배정받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은 행정예고를 하면서 공고기간인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찬반 의견 제출을 하라고 명시했는데요. 마곡 9단지는 분양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개별 의견서 접수에서 반대 1건, 단체 의견서 접수에서 반대 1건 총 2건의 의견 제출만 있었고 마곡 9단지를 공항초, 송정초 통합구역으로 분할 조정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 예고대로 시행한다는 것이죠. 9단지는 입주가 2021년 2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고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 없는 상태에서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청약장 마지막 점검 1탄에서 보신 것처럼 송정초등학교는 마곡 지구가 아닌 송정역 옆에 있는데요. 어른걸음으로 걸어서 14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주점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 것도 확인했죠. 초등학교 학년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신경이 쓰일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단지가 속해 있는 마곡지구 주변으로는 한강, 서울식물원, 궁산, 수명산, 마곡 한의근린공원, 발산근린공원 등 자연 녹지가 풍부합니다. 이제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면을 보면 5구형은 전세대, 8사형은 477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제공됩니다. 5구 타입은 모두 3베이의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5구A, 5구C, 5구D는 마통풍 구조로 집안 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구C 타입은 거실 밖으로 테라스가 있는 독특한 평면으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5구 타입에도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팬트리 등이 제공되는데 마곡 9단지에는 보이질 않네요. 앞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 제이드자익 4구형에도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이 제공됐는데요. 그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흔히 부부욕실로 불리는 안방에 딸린 욕실은 더 실망감이 큰데요. 샤워 부스가 없고 세면기 겸용 자바라형 샤워 수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 할 말이 없죠. 다음으로 84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지만 타평이 많이 섞여 있어 평면이 7개 타입이나 나옵니다. 그중 84A는 기본적인 4베이 마통풍 판상형 구조고요. 84형 중 가장 세대수가 많은 84D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84형에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제공되는데 5구형과 마찬가지로 팬트리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평면 소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약 신청을 5구A나 84D처럼 평면 유형별로 하는 게 아니라 5구 아니면 84라는 주택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 사이즈만 골라서 신청하고 A, B, C, D 등 평면 타입은 무작위 추첨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평면이 마음에 드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청약해서 당첨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에 단지 설계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임대 비율을 높이면서 건폐율이 약 4% 증가했고 조경 면적과 동강 거리는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타난 분양가를 보면 먼저 전용 5구는 최저 4억 7,695만원부터 최고 5억 2,515만원으로 평균 5억 885만원입니다. 또 전용 84는
최저 6억 3,273만 원부터 최고 6억 9,750만 원으로 평균 6억 7,532만 원입니다. 이를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5구형은 2,001만 원, 8사형은 1,894만 원이 됩니다. 이 분양가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확장비는 5구형이 390만 원, 8사형이 410만 원에서 58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분양 발코니 확장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죠. 마곡 9단지 분양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해봤습니다. 최근 마곡 힐스테이트 전용 5구는 9억 4,800만 원에, 전용 8사는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8단지 전용 5구는 9억 5천만 원에, 전용 8사는 10억 7,500만 원에 실거래 신고됐습니다. 마곡 9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마곡 힐스테이트를 비롯한 8단지, 10단지, 11단지 평균 시세는 전용 5구가 9억 3,200만 원, 전용 8사가 11억 7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마곡 9단지 분양 가격이 마곡지구 인근 단지 시세 대비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가량 낮은 셈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선보인 평면과 마감재 등을 보면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입주민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도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약 관련 사항입니다. 마곡 9단지는 총 962세대 중 710세대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합니다. 특별 공급 비중이 약 74% 정도 되는데요.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88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곡 9단지가 공공분양 주택이지만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은 2018년 5월부터 신혼부부 특공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은 2010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점제가 아닌 민간분양 신특처럼 자녀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신특으로 할지 생초로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각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청약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청약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SH 홈페이지에서, 일반 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청약에서 당첨되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계약금 15%, 중도금 40%, 잔금 45%로 나눠내고 중도금은 3번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조건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입주가 내년 2월 예정이라 빠듯하게 자금 조달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곡 9단지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입주 의무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기 가열 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당첨되고 10년간 전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청약을 마친 과천 제이드 자이와 달리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는 입주 의무 기간과 5년간 거주라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10년간 팔지는 못하더라도 당첨이 된다면 전세를 끼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3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막을 연 마곡 9단지 분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마곡 9단지 장단점을 요약한 비교표는 영상 끝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발품대행도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마곡 9단지 청약전 마지막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